일본 미디어의 놀림감이 된 조중동 등 언론사 신뢰도 꼴찌. 우리나라 조중동 등 혐한 언론들의 신뢰도가 낮은 점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일본 미디어로부터도 놀림감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5일자 데일리 신초에서는 한국 미디어가 4년 연속으로 신뢰도 최하위가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기사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부속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매년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해 세계 저널리즘 동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출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상국의 미디어 신뢰도를 항목별로 채점해 종합순위를 결정하는 데 한국은 금년 조사 대상국 40개국 중 최하위인 40위로 나타났다. 한국이 참가한 2007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21위에 랭크인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미디어는 시스템은 비슷하지만 방향성이 상당히 다르다. 정확을 기해 사실 확인을 세밀하게 하고 관련 자료를 모으는 일본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각 분야의 전문 기자는 한국 기자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레벨이다. 한국의 미디어는 그동안 정권의 선도자역이나 기업에 기생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같은 내용이 한 번에 수십 수백 건이 나오는 한국 미디어의 기사에서 쓴 글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다. 1960년대 박정희 이후 군사독재 체제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도 정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미디어는 성장해 왔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매스컴 통폐합이 시행되면서 정권의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미디어는 강제 폐업되거나 다른 미디어에 흡수되었다. 한국 미디어의 가장 큰 변화는 2005년경이다. 이 시기에 인터넷 미디어가 등장하고 속보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사, 광고, 집중적인 시장으로 변화한다. 노무현 정권 탄생에 큰 역할을 한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아는 이 무렵에 등장한 미디어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진보적 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를 비판하면서도 같은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더 나쁘게도 시민기자라고 하는 기자로서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기사를 게재해 문제를 일으켰다. 예컨대 사실보다도 누가 더 자극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빨리 올릴지가 중요시되고 그 때문에 여론 형성의 수단으로 정권에 이용되기도 했다. 이번 미국 대선 보도를 보더라도 한국은 가짜뉴스와 오보를 남발했다. 원래 문재인 정권이 발족하자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는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가짜뉴스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짜뉴스는 뉴스 전문 채널 YTN과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사가 전달된 후 널리 확산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거의 창작 소설에 가깝다. 참고로 한국의 포털 사이트도 문재인 정권의 선도자역을 자임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대표적인 오보는 트럼프 대통령 부인의 트위터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패배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며 순식간에 확산됐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고 있으며 일부 미디어에서는 오탈자까지 그대로 붙여넣은 것이었다. 게다가 오보가 확인되어도 한국의 미디어는 별다른 정정이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치한 상태이다. 한국 미디어의 신뢰도는 낮지만 현재 인터넷 미디어로 등록되어 있는 매체는 3,000개사를 넘는다. 뒤집어 보면 한국의 인터넷 미디어는 누구나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도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포털 사이트와 제휴한 후 광고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는 더 이상 한국의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한국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지만 이제 한국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언론 보도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웃나라의 미디어는 정부 차원의 반일 체제이니까 공평과 신빙성은 아무래도 좋은 것일까? 다만 일본도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대기업 편향 보도에는 질려서 기가 막혔습니다. 반체제적인 주장이 매스미디어의 왕도라고 믿고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그들에게 역사가 망상 판타지이듯 보도는 욕망 픽션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적당한 팩트를 날조하고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신뢰도 최하위 쪽이 형편이 좋은 것일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의 미디어는 훌륭합니다. 철저하게 취재해 일본인을 폄하하는 기사를 최우선으로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 좋은 일이나 자위대의 좋은 일은 훌륭해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기사를 완성하는 뛰어난 작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도의 자유를 보도하지 않는 자유를 구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런 조사가 있었군요. 여러가지 한국에서 대화라고 말해서 스가 수상과 회담했을지도 모르지만 뭐 하러 왔는지 1mm도 앞서지 않았는데 그들은 마치 다음을 향해서 성과가 나온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치도 미디어도 세트로 레벨이 낮은 나라였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옛날 그 나라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과거 일본을 규탄했던 일본의 미디어도 신뢰할 수 없다. 일본의 조선 통치와 영국의 인도 통치를 비교하여 영국은 문화를 남겼다고 잘난 척 그린 만화도 있더군요.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도 21위이므로 그다지 신빙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 뉴스는 거의 한국의 미디어에서 들어와 일본에서 보도되는 것이므로 정확한 정보는 가본 사람밖에 모른다. 그리고 간 사람이 리포트하면 평소 가짜뉴스를 보고 있는 쪽에서는 그 리포트도 신뢰할 수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일의 큰 차이는 진실을 추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다. 거짓말이 지배하는 나라가 옆에 존재한다. 어떤 거짓말이라도 기분 좋으면 그것으로 좋고 소망이 사실로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된다. 이런 국민과 잘 지낼 수 있을 리가 없다. 일단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상입니다.